트리우스 광명, 이건 알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트리우스 광명이 돈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리우스 광명은 그 광명 뉴타운, 그것도 2구역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고요. 네, 총 26개 동, 엄청 대단지로 지어집니다. 총 3,344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730세대나 나왔습니다. 네, 분양 물량이 꽤 나왔죠. 네,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광명 뉴타운이라고 해서 광명이 천지개벽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빌라나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거기를 이제 싹 밀고, 지금 여기 구역이 여러 개 보이죠? 거기를 싹 밀고 이제 신도시처럼 아파트 단지들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재개발 물건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 동그라미 표시한 데가 트리우스 광명 아파트 단지인데요.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에서 8분 정도 걸리는데요. 뭐 출입구 고려하면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광명 동초로 배정될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가 조금 언덕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길이 뚫리지 않았습니다. 길은 이제 입주할 때쯤 공사로 이제 뚫어놓을 예정인데요. 네, 근데 초품화는 아니죠. 초등학교까지 언덕을 조금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구역 자체 내에서 초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초등학교 설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때문에 원래 이제 추진하려다가 실패했는데 그 밑에 이제 층수를 조금 높여서 밑에다가 복합적인 시설을 넣고 그 위에 초등학교를 지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초품화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추진 중입니다. 자, 7호선 역에 도착하면은 단지에서 7호선까지 걸어가는 시간 8분, 그 다음에 이제 광명 사거리역에서 강남의 논현역까지 가는 시간이 총 단지에서 42분 정도 소요됩니다. 한 번도 안 갈아타고 그냥 딱 한 번만 타고 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지에서 여의도역까지 38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신안산선이 곧 개통하죠. 개통하면은 여의도역까지 가는 시간이 더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갈아타는 횟수도 줄어들고요. 지금 한 번, 두 번 갈아타야 되는데 한 번만 갈아타면은 여의도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에서 종로, 광화문역까지 53분 정도 소요됩니다. 서울 주요 일자리까지 1시간이면 다 도착합니다. 단지에서 걸어가는 시간까지 합쳐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가장 큰 메리트가 바로 옆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네,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는데 여기도 일자리가 꽤나 풍부합니다. 근데 여기 역에 가면은 여기까지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단지에서 걸어가는 시간 8분, 그 다음에 지하철 타는 시간 7분, 4분 이런 식으로 해서 15분이면 도착합니다. 자, 장점. 서울 주요 일자리를 모두 50분 이내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입지가 좋죠. 그 다음에 현재 광명이 천지개벽하는 중입니다. 이 광명 뉴타운이 다 갈아엎고 있어서 신도시 느낌이 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 그 일자리 많은데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단점은 역과의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역세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거리예요. 왜냐면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니까요. 가까운 단지 기준. 먼 단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단지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닌데 아무래도 하나로 통으로 있는 단지보다는 두 개로 분리되어 있으면 약간 분절된 느낌이 있어서 큰 단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입주 시점에 전세가가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트리우스 광명이 거의 후분양처럼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이제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가장 빨라요. 트리우스 광명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 구역 입주하고 나서도 새 아파트가 계속 주변에 들어설 겁니다. 네, 그래서 매매가는 떨어지지 않더라도 전세가는 약간 흔들리거나 또는 예상보다 전세가가 별로 안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 타입은 3억 8,700에서 4억 3,400이 나왔고요. 59 타입은 7억 8,100에서 8억 9,700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84 타입은 10억 1,800에서 11억 8,600이 나왔고요. 102 타입은 12억 600에서 13억 9,600이 나왔습니다. 자, 에어컨비 305만원. 그 다음에 59 타입은 320에서 540만원. 84 타입은 340에서 690만원. 그 다음에 102 타입은 460에서 860만원인데요.
확장비는 무상 제공입니다. 지금 전부 확장한 채로 이미 다 거의 다 지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가격만 넣어볼게요. 다른 옵션은 개인마다 선택하는 게 다를 테니 에어컨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36 타입은 3억 9천에서 4억 3,700, 59 타입은 7억 8,600에서 9억 200, 84 타입은 10억 2,500에서 11억 9,300, 102 타입은 12억 1,500에서 14억 5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가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 타입 7억 8,600에서 9억 200이라고 했죠.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한 데가 트리우스 광명이고요. 2024년 입주. 입주일이 굉장히 빠르죠. 바로 내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분양가를 이렇게 냈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는 총 3,344대. 대단지죠. 자, 제가 비교할 단지는 여기입니다. 광명 사거리역을 기점으로 트리우스 광명은 북쪽에 있는데 이거는 남쪽에 있습니다. 바로 광명 프로지오 센트베르인데요. 이거 새 아파트입니다. 2022년 입주했어요. 1335세대고요. 59 타입 호가가 7억 5천 이상입니다. 실거래가도 7억 6,500에 11층이 거래되었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작게는 몇천, 크게는 1억 이상 차이 나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단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바로 광명 아크로폴의 자유이브입니다. 2021년 입주했고요. 2104세대입니다. 59 타입 호가가 7억 5천 이상이고요. 59 타입 실거래가 7억 3,700. 그 다음에 7억 4천에도 거래됐습니다. 광명 사거리역까지의 거리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명 2구역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왜냐면은 언덕이 광명 사거리역까지 가는데 언덕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아크로폴의 자유이브 이쪽은 살짝 언덕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그 광명 11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재개발하는 단지들과 조금 존치구역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은 다 빌라거나 아니면 뭐 공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걷는 환경, 주변 환경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비교하는 광명 아크로폴의 자유이브보다는 지금 트리우스 광명이 입지가 더 좋습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주변 아파트, 트리우스 광명은 주변이 다 아파트로 싹 변하거든요. 옆에 목감천도 흐르고 있고, 네. 그래서 이 가격 비교를 해봤을 때, 작게는 몇 천이지만, 크게는 1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84 타입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일한 아파트랑 비교하겠습니다. 2021년 입주, 2104세대에 아까 설명드렸고요. 84 타입 호가가 9억 5천 이상. 그 다음에 실거래가가 9억 2,500입니다. 2층이에요, 저층. 네, 이것도 1억 이상 차이가 나죠. 자, 광명 사거리역을 중심에 두고 맞은편에 비슷한 거리라고 하지만 트리우스 광명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입주한 광명 아크로폴의 자유이브 호가 및 실거래가가 트리우스 광명보다는 싸요. 트리우스 광명 분양가가 이거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럼 분양가가 별로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입지를 감안해야 합니다. 트리우스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이라도 입지가 더 좋습니다. 왜냐면 세대수가 일단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지금 트리우스는 주변이 다 아파트로 바뀝니다. 자이 아크로폴의 자유이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 11구역을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데 한 최소 5, 6년 이상은 걸립니다. 뭐 길게는 7, 8년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5, 6년 동안은 아무래도 트리우스를 넘어서기는 어렵다. 네. 길게는 8년까지는 트리우스 넘어서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연식이 뭐 별거 아니지만 3년 차이는 나죠. 그리고 7호선 역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으로요. 그래서 그래도 1억 차이 나는 게 조금 그렇지 않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 광명 1구역이라고 해서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보다는 분양가가 비싸고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보다는 분양가가 쌉니다. 한마디로 1구역보다는 비싸고 4구역보다는 낮은 이 분양가인데요. 이 분양가면은 조합원들이 욕심부리지 않고 내놓은 합리적인 분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 4구역과 비슷하게 내놓았다면은 팔리긴 팔렸을 거예요. 근데 경쟁률이 낮았겠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많이 가격을 내려놓아서 제가 보기에는 분양가
다른 광명 분양가를 고려했을 때 높은 경쟁률로 완판될 만한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평면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지 한가운데로 이제 차량 지나가는 길이 보이죠? 네, 2개 단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36 타입 보겠습니다. 네, 남서향, 남동향이 있고요. 거실 1개, 방 1개입니다. 1인 가구가 거주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9 A 타입입니다. 3베이입니다. 남서향, 남동향이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그 다음 22층, 6층 딱 2세대가 있고요. 나머지 세대는 모두 3층 이하 저층밖에 없습니다. 네, 일반 분양 57세대인데 이 중 2세대 말고는 3층 이하 저층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59 B타입입니다. 15세대인데요. 투베이 타워형, 남서향, 남동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이거는 3층 이하 저층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다가 청약을 넣는다는 거는 1층, 2층, 3층 중에 하나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84A 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 인기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남서향, 남동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구조가 좋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좋을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84B 타입입니다. 2베이 타워형이고요. 남서향, 남동향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요. 이게 구조가 아무래도 4베이보다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물량이 많습니다. 274세대라서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려볼 만한 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4C 타입입니다. 2베이 타워형이고요. 남서향, 남동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물량이 2번째로 많은 타입입니다. 118세대나 나옵니다. 그래서 물량이 2번째로 많아서 노려볼 만한 타입입니다. 그 다음 102A 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입니다. 남동향이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네, 평수도 넓고 구조도 좋아서 매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102B 타입 보겠습니다. 2베이 타워형이고요. 남동향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 네, 다음은 청약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6일날 특별공급, 10월 17일날 1순위, 10월 18일날 2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1순위에 마감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59 타입 이상은 다 1순위에 마감될 것 같고요. 36 타입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완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비규제 지역이라서 다주택자도 청약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은 1년이고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없고요. 서울, 경기도, 인천 거주자 1순위나 경쟁시, 광명 거주자 우선입니다. 전용 8호 타입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고요. 전용 8호 타입 이상은 추첨제 100%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인데 이거 일정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2024년 12월쯤에 입주할 예정이에요. 그렇다는 뜻은 1년 남았습니다. 돈을 1년 안에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계약금만 있다 하는 사람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청약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종합 의견입니다. 역세권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10분 정도.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을 이용 못할 거리는 아닙니다. 지하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8분에서 10분이니까요. 10분 정도면 걸어갈만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기만 하면 서울 주요 일자리에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참고로 주변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도시처럼 천지개벽 될 겁니다. 광명은. 그리고 이제 새로 때려 부수고 분양을 할 때마다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분양가 얼마에 나왔네, 분양가 얼마 나왔는데 완판됐네, 얼마 나왔네, 완판됐네 하면서 분양가가 서서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거주자라면 청약하겠습니다. 왜냐면은 84 타입 이상 당첨 기회가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넓은 평수가 물량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근데 여기 2구역 조합원들은 희한하게 59 타입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84 타입 로얄층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광명에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84 타입 이상 물량이 분양으로 나오기도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로얄층도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7호선 역세권 주변에 앞으로 이제 분양할 단지들, 예를 들어서 광명 뉴탄 5구역이라든지 5구역이 2구역보다 입지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5구역은 분양가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트리우스 광명보다 비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철산 쪽에도 또 분양을 할 텐데 거기도 분양가가 꽤 여기보다 비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종합 의견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넓은 평수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실거주자는 당연히 넣는 게 맞고 장기 투자자라면 참 단기는 안 됩니다. 왜냐면 1년밖에 입주가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단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 장기 투자로 길게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넓은 평수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조합원들이 아까 5구 타입 많이 가져갔다고 했죠? 그래서 84, 102 타입 로얄층 많습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으로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면은 다 저층 막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84, 102 타입은 로얄층이 있다. 게다가 넓은 평수, 102 타입이 이렇게 물량이 많으면은 이거 가져가면 나중에 희귀해질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분양한 광명 아이파크보다 높은 경쟁률로 완판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 아이파크도 완판됐죠. 그 센 분양가로도 완판이 되는데 그거보다 싸게 나왔잖아요. 물론 입지가 트리우스 광명이 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가격이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주변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이 트리우스 광명이 그 북쪽에 이제 뉴타운 중에서 가장 먼저 입주하는 단지예요. 근데 얘네가 입주하고 나서 뭐 1구역, 그 다음 4구역, 그 다음에 나중에 5구역도 입주하겠죠? 그래서 새 아파트 입주할 때마다 계속 전세가 물량이 늘기 때문에 전세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안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세팅해야지 했는데 전세 세팅하고 나서 전세가가 크게 안 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입주장 때 매매가도 떨어지겠지? 라고 입주장 때 사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입주장이더라도 매매가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입지도 좋고 그 다음에 딱 천지개벽하는 곳이고 사람들 관심을 계속 받기 때문에 매매가는 떨어지기 힘들어 보입니다. 뭐 서울 아파트 전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매매가는 떨어지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잡을 거면은. 근데 전세가는 지지부진할 수 있다 라는 걸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